자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컴퓨터 조립은 역시 정의성TV죠. 거의 뭐 카메라 앵글 자체가 아래에서 위로 쏘니까 거의 독두꺼비처럼 나오고 있는데요, 여러분들. 야, 이거 독두꺼비 아니냐 진짜로? 자, 살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쪘습니다. 사실 이제 그 활동적인 그런 생활을 안 하다 보니까 살이 막 쪄버리네요. 자, 뭐 남 얘기 같지 않죠? 다 여러분들 얘기입니다. 자,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이렇게 좀 새로운 그런 느낌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, 우리 20대 여러분들께서 자동차 구매를 염두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수입차를 혹시라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뭐 새차 아반떼를 사야 되는지, 아니면 뭐 중고 수입차를 사야 되는지, 아니면 중고로 중형이나 뭐 준대형 정도 사이즈의 그 자동차를 구입하시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 지침서라기엔 좀 그렇고, 제가 개인적으로 2년 동안 타고 나서 직접 느꼈던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고요. 월급을 얼마 정도 버는 사람들이 이런 차를 탔으면 좋겠다라는 소리는 안 할게요. 왜냐면 유튜브에 월 200 벌면은 뭐 아반떼 타야 된다, 뭐 300 벌면은 뭐 소나타 타야 된다,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급여에 따라서 자동차를 결정짓는 거는 제 기준에서는 매우 그거는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고, 우리 여러분들 월 200 버는 친구들도 수입차 타는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급여 가지고 이 개개인마다의 행복 지수들이 다르고, 여기에 들어가는 금전적인 이 액수를 딱 정형화 시킬 수는 당연히 없기 때문에,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라고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중고 수입차를 2년 동안 타고 느꼈던 점을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한번 촬영하고 있습니다. 제가 타고 있는 이 차량은 벤츠 2012년식 C클래스 아방가르드 CDI, 그러니까 디젤 모델인데요. 제가 이 디젤 모델을 처음에 구입했을 때 약 12만 정도에 구입을 했었습니다. 키로수가 이제 12만 정도 됐던 걸 산 이유가 뭐냐면, 제가 전에는 어떤 차를 탔었냐면은 그 YF 소나타 2010년형을 타고 있었는데요. 그거를 제가 98,000인가 10만 거의 딱 됐을 때 샀었는데, 그걸 사자마자 고장이 너무 많이 났었어요. 뭐 워터펌프 이런 데 터지고, 그 다음에 뭐 누유라든지 국산차 휘발유차인데도 불구하고 잔고장이 굉장히 많았어요. 그러니까 워터펌프 교체해야 되고, 누유, 그다음에 점화 코일 갈았었어야 되고. 사실 이제 자동차라는 게 한 10만 정도를 주기로 해서 모든 소모품들을 교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조금 과장돼서 말하면 차를 거의 새로 만들어서 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부품들을 갈아줘야 됩니다. 타이어서부터 오일류부터 뭐 싹 다 갈아줘야 되니까 10만 정도가 딱 됐을 때 자동차가 고장이 가장 많이 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이제 국내나 수입차를 불구하고 디젤 차량은 조금 더 특별한 관리들이 필요하죠. 휘발유와는 다르게 이제 매연 같은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DPF 장치라든지, 여기에 들어가는 뭐 EGR 쿨러, 뭐 3종 세트들 있죠. 흡기 클리닝 뭐 이런 것들도 같이 해줘야 되는 건데, 디젤들은.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입차 디젤 12만을 샀던 이유는 12만 정도의 이 차를 봤을 때 그 디젤의 3종 세트가 전부 다 바뀌어 있었어요. 그러니까 DPF 클리닝, EGR 쿨러, 그다음 뭐 흡기 클리닝, 이런 세 가지들이 전부 다 되어 있었는데, 이 제품을 구입을 하기 전에 그 밖에도 엔진 수압이 한번 있었고요. 인젝터라든지 엔진 미미, 미션 미미 이런 것들이 싹 갈려져 있는 상태로 판매가 되는 거를 제가 직접 봐서 구입을 했었는데, 이 이후에도 엄청난 돈들이 많이 들어갔죠. 제가 이거를 2년 전에 샀을 때 12만 탔던 이 벤츠 C클래스를 1250에 떠왔거든요. 1250에 제가 가지고 왔었는데, 지금까지 2년 동안 이 차에 들어간 비용이 거의 한 1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. 엄청 많이 들어갔죠? 엄청 많이 들어갔습니다. 2년 만에 1000만 원 가까이가 들어갔습니다. 심지어 디젤의 3종 세트까지 갈아놓고 엔진 수압까지 완료된 차량을 갖고 와서 1000만 원 가량 들었어요. 큰 수리가 있었던 것들만 좀 말씀드리면, 마찬가지로 얘들 이제 고압 펌프 있는 쪽에 그 가스켓이라든지 누유가 계속 진행이 돼서 그거를 고압 펌프 자체를 어셈블리로 갈았고요. 아무튼 그런 거 포함해서 총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죠, 수리비가. 그리고 이렇게 다 한번 바꾸고 나니까 사실 뭐 차를 거의 만들었다고 봐도 되죠. 미션 바꾸고 엔진 바꾸고 브레이크부터 시작해서 모든 오일류 싹 다 갈았거든요. 그 다음에 뭐 뒤에 디퍼런셜 오일이나 브레이크 오일, 미션 오일, 엔진 오일, 뭐 오일류들은 보이는 건 다 갈았어요.
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는 차가 매우 좋고 다만 이제 또 수리가 해야 될 게 남았어요. 뭐가 남았냐면은 올해 이제 차량이 되다 보니까 이제 하체 부분에 잡소리들이 많이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하체 부분만 한번 싹 털어주면 여기에 이제 딱히 수리할 거는 이제 거의 없다라고, 한동안은 잘 탈 수 있는 차로 제가 만들어 놨는데 앞으로도 한 1,200만 원은 더 들어가야 됩니다. 자,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1,250만 원으로 2년 전에 이 차를 샀습니다. 근데 2년 만에 수리비가 거의 1,200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었죠. 모든 차가 다 이런 건 아니지만 특히나 디젤 차량 같은 경우에는 휘발유 차량과는 조금 다르게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. 그리고 관리하는 것도 차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하고 관리하는 걸 귀찮아 하시는 분들한테는 완전 비추천 드리는 게, 내가 관심이 있고 차에 대한 그런 관리하는 것들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계속 알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사람들은 디젤 차를 타도 관리를 잘 해주면서 탈 수 있습니다. 근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그냥 휘발유 차량을 타시는 거를 아주 강력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. 뭐 물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직접 카센터에서 현역으로 뛰시는 분들 말만 들어봐도 다 100이면 100 그렇다고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제 수입 디젤 차를 그럼 너는 왜 사냐,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지만, 저는 사실 처음에 연비 하나만 보고 샀었거든요. 연비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. 이게 지금 고속도로 같은 데를 만약에 쭉 가면은 1시간 정도 고속도로 달렸다 그러면은 아무리 못해도 연비가 20 정도는 넘게 나옵니다. 20, 21, 진짜 잘 찍으면 24까지도 찍어본 적이 있거든요. 근데 이제 공도에서 막 다녔을 때는 아무리 못해도 한 13 아래로는 안 떨어집니다. 그리고 스포츠 모드 놓고 막 밟으면은 당연히 10 아래로 떨어지긴 하겠죠. 디젤이라는 게 장거리 주행할 때 연비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다. 하지만 그 이득 봐봤자 돈 더 얹어서 수리비로 나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거를 차를 사고 알아버렸네요. 일단 뭐 물릴 수도 없는 일이니까 굉장히 쓴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계속 설명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일단 이렇게까지 한번 소개를 드리고, 제가 20대 끝물에 이걸 샀거든요. 28살, 9살 때 샀으니까 이게 28살 때 보험료가 5군데를 비교를 해보고 가장 저렴한 데를 했는데, 보험료가 그때 당시 자차를 들었을 때 300만 원이 나왔었습니다. 300만 원. 보험료가 300만 원이 나왔어요. 보험료가 자차 빼고는 140 정도가 나왔는데 160 정도가 붙더라고요. 차도 오래됐고 수입차에다가 나이가 어리니까 자차의 그 보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. 그런데 저랑 이제 동일한 차를 타고 있는 40대 우리 남성분이 타는 거는 지금 보험료 자차 포함해서 한 70 정도 낸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차이가 어마어마하죠. 저 같은 경우에는 자차를 안 들었어요. 그러니까 차 고장나면은 그냥 현금빵으로 내가 고치지 뭐 라는 생각으로 자차를 안 들었는데, 뭐 아직은 큰 사고도 없었고 그 차를 수리하는 거 말고는 외형적으로 막 제가 어디 쳐박고 그런 거는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나쁘진 않았죠. 한 번 있었구나. 한 번 쳐박았구나. 그래서 그거 판금 도장하는데 100만 원 썼네. 아무튼 뭐 국산차랑 수입차랑 비교를 했을 때 수리비는 제가 느끼기로는 국산차에 딱 2.5배, 많게는 3배 정도 나는 것 같아요. 엔진오일도 국산차는 막 4, 5만 원이면 가는데, 수입차 같은 경우에 이제 엔진 오일 필터나 그 에어 필터 이런 것들이 가격이 좀 세요. 그래가지고 한 10만원 안쪽으로도 할 수도 있고요. 그러니까 한 2.5배 정도가 비싸다고 보면 되겠죠. 미션오일도 한 30만원 정도 했었고, 제가 그때 소나타 탈 때 미션오일 갈래니까 11만원, 12만원 정도 줬었거든요. 그러니까 딱 그 정도, 3배 정도까지 비싸다. 수리비나 공임료들이. 자, 일단 보험 얘기하다가 제가 여기까지 넘어왔는데, 아무튼 보험료가 수입차는 굉장히 비쌉니다.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한 달에 뭐 자차 포함해서 300만원을 내버리면 한 달에 한 30만원 정도 꼴로 내는 건데, 30만원에 뭐 기름값 20만원, 기름값 뭐 많이 한 달에 많이 타면 20만원 정도 내니까 20만원에 2년 타가지고 1000만원 들었으니까 1년에 한 500 정도 깨진 거죠. 그럼 그것만 월로 계산했을 때 한 50 정도가 나옵니다. 그럼 보험료 30에 기름값 20에 수리비 50, 벌써 100만 원이죠. 여기에 자동차세 같은 것들도 포함시키면은, 그리고 뭐 세차 비용 이런 거 하면은 뭐 그것도 한 10만 원 정도 계산을 해야 되겠죠.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이 차를 2년 동안 타는데 월로 계산했을 때 100만 원이 들어갔다. 굉장히 가슴이 아프네요. 차라리 국산 새 차를 샀으면 더 저렴하고 오래, 그리고 최신 기술들을 느끼면서 탈 수 있었는데, 이 벤츠 뽕맛에 제가 가버려가지고 아주 쓸데없는 미친 짓을 했네요.
아주 마음이 아픕니다. 일단은 이렇게까지 한번 제가 간단하게 리뷰를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. 국산차는 이렇게 돼요.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런 느낌. 와, 약간 이런 느낌.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전륜과 후륜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륜과 후륜의 차이, 그 다음에 자연흡기냐 터보차저가 들어갔냐 이 차이도 볼 수 있겠지만 와, 약간 이런 느낌.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전륜과 후륜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륜과 후륜의 차이, 그 다음에 자연흡기냐 터보차저가 들어갔냐 이 차이도 볼 수 있겠지만